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평생 딱 한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ETF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ETF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만든 펀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는 다양한 주가 지수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ETF는 한 종목이 아니라 그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여러 가지 구성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ETF를 매수하면 여러 종목에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피자를 예로 설명해 보면 일반 피자 한 판에는 페퍼로니 한 가지의 토핑만 올라가 있는데요. 개별 주식 한 주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종목만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불고기, 페퍼로니, 포테이토 등등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간 피자도 있는데요. 이 피자는 요리사인 펀드 매니저 한 판으로 인기 있는 여러 가지 피자를 맛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피자 한 판이 ETF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TF가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ETF에 투자해야 할까요? 앞에서 ETF란 피자는 인기 있는 여러 피자들을 맛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인기 있는 피자는 ETF에서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거대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TF를 매수하면 이런 굵직한 기업들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만약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개별 기업들을 각각 매수한다면 한 주를 사더라도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은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ETF는 한 주 매수하는 것으로 여러 종목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세계를 선도했던 기업들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군과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의 강세로 제너럴 일렉트릭, 코카콜라, 일본의 제조업 등이 있었고,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에는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이 장기간 세계 시총 1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까지 IT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석유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가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위치했었는데요. 이후 IT 기업의 강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과거에는 잘 나갔던 기업이었지만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이 변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진 기업들이 많다는 부분인데요. 바꿔 말하면 한 시대를 선도했던 기업들도 영원히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 10에서 15년간은 IT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10년, 20년 뒤 또 어떤 산업과 기업들이 등장하고 사라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ETF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ETF는 바로 S&P 500입니다. 기초지수인 S&P 500 지수는 미국 3대 지수 중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 있고 유명한 지수인데요. 흑자를 낸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의 우량 기업을 담아 그 비중이 미국 전체 시장의 약 80%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을 영원히 선도하는 기업과 산업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 S&P 500과 같은 경우 종목 비중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비중도 줄어들고 종목이 편입, 편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S&P 500에 투자하면 자동으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준다는 뜻으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죽으면 현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워렌 버핏과 펀드 매니저가 10년간의 투자 성과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화 약 5억을 건 이 내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워렌 버핏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펀드 매니저는 총 5개 이상의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재건적 펀드 5개를 선정했고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종목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누적 수익률은 36.3%, 연평균 수익률 2.4%에 그친 반면에 워렌 버핏의 누적 수익률은 125.8%로 연평균 수익률 8.5%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내기로 인해 워렌 버핏은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라 할지라도 인덱스 펀드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S&P 500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며 연평균 수익률 10%를 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P 500 지수를 상품화한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는 크게 해외와 국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외 ETF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란 말 그대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직접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미국 S&P 500 ETF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스파이, VOO, IVV, SPLG입니다. 이 상품들은 미국의 3대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들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각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의 경우에는 내 ETF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됐으며 자산 규모도 가장 큰 상품으로 그만큼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총 보수가 새 상품 중 가장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VO와 IVV 상품의 경우에는 총 보수는 0.03%로 동일하고 자산 규모 또한 비슷한데요. 다만 IVV가 10년 정도 더 역사가 긴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SPLG의 경우에는 스파이와 동일한 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인데요. 미국 상장 S&P 500 ETF들의 주당 단가가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 부담을 줄이고자 출시한 상품입니다. 또 SPLG는 자산 규모는 4개의 ETF 중 가장 낮은 반면에 총 보수가 가장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수료를 원하거나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각 상품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하셔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운용사에서 출시된 상품들이 있지만 규모가 가장 큰 4개의 상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품 폐지 등의 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소개드리는 4개의 상품 중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가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ETF들과 달리 만원 후반에서 2만원 초반대로 매수하기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장 시기 또한 1년 내외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 ETF의 경우에는 총보수 이외의 수수료는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는 거래할 때 총보수에 더해 기타 수수료, 매매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투자자산운용사를 제외한 미래에셋을 시작으로 S&P 500을 비롯한 국내 상장 해외 ETF 총보수를 대폭 인하하면서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매매 중개 수수료는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추후 영상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운용사들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며 경쟁하는 점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미국과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짧게 정리하자면 먼저 미국 ETF는 탄탄한 규모로 인해 안정적이며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한국 S&P 500 ETF는 비교적 순자산 규모가 낮고 수수료가 비싸지만 주당 단가가 낮아 소액 매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미국 직접 투자를 더 추천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국내 S&P 500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연금저축펀드와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 S&P 500 ETF에 투자한다면 세제 혜택을 통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절세 계좌 혜택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의 변경 때문에 올해부터는 절세 계좌에서 해외 ETF의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이슈는 배당세를 일명 크레딧처럼 적립한 뒤에 만기 시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축소된 혜택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배당세를 선차감하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는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배당 중심의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들은 이제 매월 배당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혜택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는 줄었지만 매매 차익으로 인한 복리 효과, 만기 시의 저율과세 혜택은 동일하므로 주가 성장 중심의 S&P 500 ETF에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ETF인 S&P 50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S&P 500 ETF를 매수하면 내가 개별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 없이 이 기초지수의 종목 산출 시스템으로 시장 전체 흐름에 자동으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절세 계좌 혜택이 변경되면서 더더욱 성장 중심의 S&P 500 ETF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총보수 인하 정책을 내세우며 운용사별로 수수료 차이는 더욱 미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최저 수수료를 찾아 상품을 옮기는 것보다 꾸준히 ETF의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